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했던 말의 95%가 결국 자기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의 파장도 그렇게 퍼져나가며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자주 해야 인생이 술술 풀릴까? 사실 답은 그 반대다. 말을 덜 해야 삶이 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속이 뒤집히는 사건이 요즘 얼마나 많나. 무조건 참으면 병이 날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킨다는 5가지 말습관과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단 하나의 기술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면 고맙겠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 먼저, 사생활을 절대 털어놓지 않는 습관이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속 이야기를 다 쏟아낼 때가 많은데 당장은 속이 후련해질지 몰라도 결국 돌아보면 후회로 남는다. 말해놓고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해서 후회한 적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에게 내 사생활을 전할 수 있다. 특히 모임이나 동호회처럼 여러 사람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편한 분위기에 쓸데없는 말까지 튀어나오면 실수하기 딱 좋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너무 세세하게 답하지 말라는 얘기다. 내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되면서 상대에게도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즉, 떠보는 말이 오가더라도 굳이 속내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 업무나 바깥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짜증 화법을 쓰지 않는 태도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지거나 심지어 짜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 시원한 화법을 사이다 화법, 답답한 화법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한다면 짜증이 나는 화법은 말 그대로 짜증 화법이다. 답답한 정도까지는 참아줄 수도 있지만 짜증 화법까지 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대화에서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짜증 화법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말을 가로채는 버릇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식이다. 운전 중에 억지로 끼어드는 차량을 만나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듯 말이 끊기면 짜증이 치솟는다. 가끔 말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두 번째는 토달기다. 누군가가 말하면 그 내용에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다. 대화란 협상이나 논쟁이 아니라 그냥 서로 말도 안 되는 수다라도 즐겁게 떠들고 기분 좋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하며 깐깐하게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식으로 토를 다는 사람은 정말 피곤하다. 의견 자체가 옳거나 틀리거나를 떠나 대화가 산으로 가버린다. 세 번째는 깐족거리기다. 은근히 약을 올리는 말투로 상대의 아픈 곳을 꼭 찔러놓고 비꼬는 식이다. 올해는 담배 끊어보려고 하는 친구에게 너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한 적 있냐? 라고 묻거나 이번에 일이 잘 안 됐어 하는 사람에게 언제는 잘 됐니? 같은 말로 신경을 긁는다. 심지어 사소하게는 이 아이스크림 너무 달다 는 말에 달지 않고 쓰면 그게 아이스크림이냐? 라고 받아치는 태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분위기만 망가진다. 네 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태도다. 대화를 독점하고 끊임없이 자랑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식인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솟구칠 수밖에 없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잦아지고 결국 지루함과 짜증만 안기게 된다. 그래서 말을 아낄수록 품격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짜증 화법이 습관이 된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걸며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들이받는다. 빈정거리고 깐족대다가 논쟁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말싸움으로 가게 되어 서로 감정만 상한다. 누구도 그런 사람과 대화를 반기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혹시 스스로 짜증 화법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화할 때마다 내가 혹시 말을 자꾸 가로채고 있나? 토를 달진 않나? 깐족대진 않나? 내 말만 떠들진 않나? 를 점검해야 한다. 그럴 때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말투를 고쳐보자. 다음은
나였으면 왜 굳이 말하지 않는 습관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더 많이 말하고 싶어질수록 괜히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대가 조언을 바라지도 않는데 나였으면 이랬을 텐데 하는 식으로 충고를 늘어놓으면 내 진심은 무시되고 오히려 남의 일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럴 때는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 수 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도 서로를 가깝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다음은 참견이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 태도다. 흔히 꼰대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 경험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윗사람 노릇을 하려 드는 이들을 말한다. 옳은 말도 괜한 참견과 잔소리로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꼰대의 금지 6개명을 참, 가, 비, 나, 주, 소 라고 요약하기도 한다. 우선 참견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를 봐온 탓에 쓸데없는 걱정과 노심초사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후배나 젊은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저런 간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건 괜한 참견이니 삼가는 게 좋다. 다음으로 가르치려 들지 말자. 그건 이런 거야 라며 훈계조로 말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미 똑똑해서 스스로 잘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가르치려 들면 품격만 떨어뜨린다. 또 남을 비난하지 말자는 점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면 비판의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말이 많아지면 주책으로 본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품격은 더 떨어진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말자. 추억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거에만 매달리면 상대는 지겹고 낡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쉽다. 옛날 경험이 정보나 교훈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유익하지만 단순 추억팔이에 그치면 품격은 떨어진다. 주절주절 말이 길어지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흔히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들 하는데 이유가 있다. 말이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은 귀부터 막아버리기 십상이다. 오히려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조용히 들어주는 자세가 매력적인 어른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젊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말하면 패기와 열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주책으로 보이기 쉽다.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독독독을 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대화를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끝도 없이 혼자 떠드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상대가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고 쉴 새 없이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힌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지. 한쪽이 독점하면 피곤할 뿐이다. 다음으로 독선적이지 말아야 한다. 무조건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식은 좋지 않다. 상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말해도 일일이 따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 특히 정치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상대와 완전히 불통이 된다. 마지막으로 독설을 퍼붓지 말아야 한다. 대화 중에 상대를 아프게 찌르는 독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다. 승부를 보듯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인데 이런 태도는 결국 서로 마음의 상처만 깊게 만든다. 대화라는 건 게임이 아니므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품격만 깎이고 정만 떨어진다. 이렇게 몇 가지만 유념해도 대화의 품격은 훨씬 달라진다. 사실 이런 요령을 일일이 머리에 넣고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씩 떠올려서 적용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역시 이런 주제를 고민하면서 채널을 통해 자주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제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딱 한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일상 속에서 정말 유용하고 꼭 실천해봤으면 하는 습관이다. 그건 바로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다. 너무 싱거운가?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말이 빨라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그러면 두뇌가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말이 앞서고 생각이 뒤따라오면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 톤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정중하고 차분하게 들린다. 빨리 말하면 허둥대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느긋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품격 있는 인상을 준다. 거짓말을 하듯 급하게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는 신뢰감도 생긴다.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말이 빨라질수록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면 더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쉬워진다. 또 천천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곱씹게 되니 말실수도 줄어든다. 같은 목소리라 해도 좀 더 차분히 읊조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감 있게 받아들인다. 그러다 보니 말을 잘한다는 인상도 준다. 결국 말을 천천히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말솜씨가 한 단계 상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물론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다. 그래서 대화 중간중간에 천천히 말하자 라고 다짐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게 몸에 배면 말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다. 마무리에 앞서 말은 곧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짧은 생각을 나누고 싶다. 말을 잘한다는 건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다르게 느끼게 만든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닐까.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책은 수없이 많지만 기억에 남는 화술 기법을 실제 대화에서 매번 떠올리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대화할 때마다 딱 하나만 떠올리라고 하면 화술보다 심술이라는 말을 권하고 싶다. 즉, 말하는 기술보다도 마음 씀씀이부터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에 삐딱한 심술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어딘가에서 어색함이 드러나고 상대방도 그걸 은근히 느끼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 선의를 가진 마음으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표현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선배나 상사를 대할 때 에이, 꼰대지 뭐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겉으론 아무리 정중한 척해도 그 기류가 상대에게 전달된다. 칭찬을 건네도 비꼬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유머를 해도 상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 결국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부드럽게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대화가 가능해진다. 곧잘 듣는 말 중에 말이 곧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 나를 드러내고 말의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침묵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 한마디가 나에게도 내가 속한 세상에도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특히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굳이 말을 걸고 감정만 상할 필요는 없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온다. 작은 말버릇 하나씩을 고쳐나가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믿는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들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